방송통신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장을 역임하셨고 국민생활개혁운동 고운말 쓰기 또 대통령상도 수상을 하셨군요. 자, 김창진 교수님 모시고 한국어 표준 발음과 장단음의 혼란 이런 제목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초당대학교 명예교수 김창진입니다. 먼저 이종구 성우 선생님의 그 말 출판을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와서 그동안 제가 존경하고 했던 또 이연복 서울대 언어학과 명예교수님도 뵙고요. 아까 이제 인사말 하신 분이 이연복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김상준 원로 아나운서님도 뵙고요. 또 배한성 선생님, 또 송도준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그 선생님들 오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또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장단음,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긴 소리, 짧은 소리 이거를 구별을 잘하자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그 두 분 성우 선생님들 정말 정확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걸 들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오늘 행복합니다, 정말. 예, 예. 저는 배한성 씨 한테 하도 야단 맞아서 고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전문가들이실 텐데, 제가 뭐 별로 아는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 유인물을 가지고 20분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요.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쪽에 한국어 표준 발음과 장단음 혼란 그랬는데요. 사실 뭐 제가 한국어 표준 발음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정은 아니고요. 다만 그 표준 발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자는 의미에서 제목에 표준 발음을 넣었고요. 제가 주로 말씀드릴 것은 장단음 혼란입니다. 우선 1을 봐주십시오. 한국어 발음 혼란의 원인. 그 셋째 줄에요. 그 굵은 글씨를 봐주세요. 한글로 적으면 형태가 똑같은데 실제로는 발음이 다르고 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이다. 장단음 구별, 평음과 경음 구별이다. 이 두 가지 구별을 조합하면 네 가지 구별이 가능하다. 즉, 한글로는 똑같이 표기하지만 발음은 네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 거기 이제 보기를 몇 개 드렸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번째. 한글로 사적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적은 이제 활 쏘는 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사적, 개인적이라고 할 때는 사적이라고 안 하고 사적이라고 된 소리로 발음하죠. 세 번째는 사적, 그 일에 이루어진 것이 사적이고, 그 다음에 또 사적이 있어요. 역사적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사적이고, 끝으로 사적, 역사적인 그런 뜻으로 사적.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한글로 사적이라고 적어도 네 가지 발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은 시가도 있고, 시가도 있고, 시가도 있고, 시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한글로 적었지만 발음은 네 가지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이 우수한 글자이긴 하지만은 한글로 적으면 다 모든 것을 정확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거기 이제 아래쪽에 굵은 글씨를 봐주세요.
그 똑같은 한글 표기를 보고 발음을 각기 구별해서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장단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낱말을 단음의 평음으로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어 발음은 장단음과 평경음을 구별 못하는 비표준 발음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글 전용 체제에서는 한국어를 정확히 적고 정확히 발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한글 전용을 어문 정책으로 펴고 있는데 이게 발음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쪽으로 가겠습니다. 2번, 장단음 구별의 필요성. 자, 거기에 이제 보시면 고려대학교 신지영 교수가 2019년에 국립국어원 소식지에 2개의 글을 올렸는데 제목만 보자면 표준어의 장단 1, 장단은 누가 지킬까? 또 하나는 표준어의 장단 2, 장단의 정통성은 신화인가 역사인가? 자, 이런 글을 실었는데요. 이 글의 요점은 뭐냐면 장단음을 구별하자는 것은 신화지, 그것이 올바른 주장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4쪽. 이제 그 신 교수가 주장한 것을 그 4쪽에 제가 썼고요. 그 신 교수가 잘못한 것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5쪽을 봐주세요. 5쪽에 그 굵은 글씨 위에서 6째 줄에 신 교수가 저지른 더 큰 오류는 한국어 장단음 구별의 필요성을 논하는 자료에서 한자어 30만 어휘를 빼버렸다는 점이다. 한국어 50만 어휘의 60%인 30만 어휘는 한자어이다. 한자어는 장단음 구별이 의미 변별에 매우 중요하다. 그 한자어는 우리만이 아닌가? 근데 이 신 교수가 자기 그래서 근거로 든 것은 토박이 말이에요. 토박이 말. 토박이 말만 근거로 들면서 장단음 구별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큰 잘못이다. 또 하나는 신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장단음 구별은 일본어의 영향을 받았다. 일제 때 그 학교에서 일본어가 이제 장단음 구별을 안 하면 의미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제 때 학교에서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거기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넘기겠습니다. 자, 6쪽으로 넘어갑니다. 6쪽으로. 둘째 줄에 보시면은 어느 연구에 따르면 장단음에 의해 의미 구별이 되는 단어가 무려 7,185쌍으로 약 15,000개 단어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7,185쌍이 15,000개가 아니고요.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어사전이나 한자사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글로는 하나지만 한자어로는 여러 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185개가 그게 5쌍이 나올 수도 있고 10쌍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만 개가 되는 겁니다. 그 수만 개의 단어를 장단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한국어 발음은 엉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그 6쪽 아래쪽을 보시면은 기존에 수많은 전문가들께서 이 장단음 구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적어놨어요. 그 맨 위에 것이 지금 아까 오셔서 인사말을 해주신 서울대 언어학과 명예교수이신 이연복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18번이에요. 각주 18번. 그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발음의 혼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긴 소리를 짧은 소리로 혼동하여 잘못 내는 경우이다. 이처럼 의미를 구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모음의 장단을 우리나라에서는 오늘날 잘 구별하지 않아서 언어 생활에 혼란과 무질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연복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7쪽으로 넘어가서 좀 길게 인용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성우님으로 최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예, 그 최흘 선생님께서 평소에 이 장단음 구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책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종구 선생님보다 먼저 성우로서 우리말 발음 바르게 하기 이런 책을 여러 권 내셨는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쪽이에요. 방송인이라는 사람들이 1, 2, 3, 4, 5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이, 정, 조, 송, 변씨 등의 성을 가진 방송인이 자기 성을 짧게 말해 자기 이름마저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일도 흔합니다. 두 발로 짧게 발음하여 두 발로 축구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소대장을 소대장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아마도 방송인들은 내 말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청취자들이 문맥으로 말뜻만 대충 알아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하는 것 같다. 일반 국민은 물론 방송인들마저 이렇게 무조건 말을 짧게만 발음하니 의미 전달의 혼란은 물론이고 한국어 발음의 전통적인 아름다움마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름다운 한국어 표준만 발음은 온데간데 없게 되어버렸으며 한국어는 언어 반병신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한국어의 발음 혼란은 너무 극심하여 통탄스러울 지경입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요, 방송을 못 봅니다. 너무 틀린 게 많아서 방송, 라디오나 TV나 이게 보거나 듣고 있으면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안 봅니다. 저는 아예. 예. 근데 오늘 이제 와서 배한선 선생님, 송돈 선생님, 김상주 선생님과 이렇게 말씀을 받고 또 들어봤는데 이분들은 아주 정확하시네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말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모르고 또 잘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늘 장단은 구별을 합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다 써놨으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저 넘기겠습니다. 그냥 쭉 넘겨서요. 자, 11쪽으로 하겠습니다. 11쪽으로. 3번, 장단음 구별의 전통성. 아까 이제 신지영 교수가 장단음 구별은 일제 때 일본 교육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전통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굵은 글씨로 보시면요. 저도 지방 사람이고 서울에 와서 대학 때 처음으로 장단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장단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서울에 와서 서울 출신 이제 우인섭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제가 배웠는데 아주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남강호 교수님께 또 이 장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쭉 제 발음하고 정확한 발음을 보니까 제가 그래도 한 7할 정도는 맞더라고요. 저는 호남 출신입니다. 호남 출신인데 이 지금 장단음을요, 우리나라에서 방언으로 볼 때 서쪽 지방 방언은 되게 장단음을 잘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뭐 충청도, 전라도 이쪽은 되게 잘하는 쪽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동쪽, 이 경상도 쪽이
이 장단음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 7할 정도는 맞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제대로 배웠다면 지금은 100% 정확한 표준반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이 안 된다고 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 그렇게 하는 건지 제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각주 35번을 봐주세요. 아래쪽에. 11쪽 아래 35번 각주입니다. 장단음 구별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한글 전용파로서 한글로만 글을 쓰자고 주장하는데 한글만 쓰면 당연히 장단음 구별이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가지로 발음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또 한 부류는 장단음 구별을 못하는 방언 지역의 출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때부터 장단음 구별 능력이 부족하므로 장단음 구별이 힘들고 귀찮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단음 구별 능력 부족과 무식을 감추기 위해서 장단음 구별이 필요 없다고 억지로 합리화하는 주장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잘 못하면 잘 하려고 공부하고 노력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장단음 구별이 필요 없다고 억지 주장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국어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표준 발음법에 규정된 대로 정확히 가르칠 생각을 하고 자기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표준 발음법에 규정된 그 조항이 잘못됐다, 필요 없다 이런 억지를 부리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쪽을 봐주세요. 거기 이제 그 훈민정음에서 그 장단음에 대해서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것을 제가 번역을 해 놓았어요. 요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 그 밑줄 친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평성은 편안하고 부드럽다. 상성은 부드럽다가 들어 올린다. 거성은 들어 올려서 씩씩하다. 입성은 급하게 막는다. 이렇게 사성이 있었어요. 세종대왕 때. 이것이 오늘날 장단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를 봐주세요. 윗글에서 사성을 규정한 밑줄진 대목이 중요하다. 평성 아니화, 상성 화이 거, 거성 거이 장, 입성 초기 색. 평성은 편안하고 부드럽다. 저음이면서 단음이다. 자,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상성이 가장 중요하다. 현대 한국어의 장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화이거를 부드러우면서 올라간다로 해석하면 안 된다. 부드럽다가 올라간다로 풀이해야 한다. 즉 평성의 화 상태, 곧 저음에서 거 상태, 즉 고음으로 올라가는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음절처럼 변화를 주어서 말하므로 자연히 긴 소리가 된다. 그래서 상성이 장음이다. 자, 그 밑에 37번 각주를 봐주세요. 37번. 중세 한국어의 상성은 상승조 이어서 상승조 괄호에 LH라고 써 있죠. LH.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L은 그 이제 낮다는 로우고요. 로우고 H는 하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성 L 낮은 소리이나 거성 H 그 높은 소리보다 조금 길게 발음되었다. 그러니까 LH라는 뜻은 L에서 H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소리에서 높은 소리로 간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건 발음이 길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장단음의 근거예요. 세종대왕께서 써놓으신 거예요. 예.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서울대 언어학과 이연복 명예교수님 계십니다만은 이연복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그 단어 하나를 두 개로 나누어서 발음을 해라. 그냥
딴 하지 말고 따안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현복 선생님의 그 지론이십니다. 자, 여기 지금 높을 상자가 있으면은 사앙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앙. 그거를 이제 빨리 하게 되면 상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상성. 근데 이것을 요즘에 보통 사람들이 그냥 상성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예. 그래서 짧은 소리가 되는 겁니다. 상성. 이거를 올려야 된다고. 밑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상성. 예. 지금, 자, 13쪽으로 갑니다. 지금 이것을 방송인들도 못해요. 제가 방송인들 들어보면은 그냥 평탄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평탄하게. 예. 이게 올리는 변화를 줄 줄 몰라요. 근데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한글로만 적혀 있으니까 이분들은 이 상성했을 때 상이 윗상자는 길게 발음한다. 이런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짧으면 편하니까, 짧게 발음하면 편하니까 그냥 상성 그려보는 겁니다. 예. 이 한글로 상도 한자로는 길게 발음하는 거 있고 짧게 발음하는 거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한자로 적어줘야 구별을 해서 우리가 발음할 수 있어요. 긴 소리 짧은 소리로. 근데 지금 한글 전용하니까 구별할 수가 없죠. 똑같은 한글인데.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말하려고 짧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음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 한국어 발음에서 단음만 남아있지 지금 장음은 사라졌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예. 자, 그다음 13쪽 그 옆에 보시면요. 자, 증거를 들어보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사성을 보기를 드러났어요. 그걸 제가 추려놨거든요. 자, 보십시오. 상성, 감, 거기 점 2개. 이곳이 지금 상성 표시입니다. 세종대왕 훈민정음에. 지금도 감, 길게 발음하지 않습니까? 먹는 감입니다. 먹는 감. 이거 짧게 발음하는 분은 이 틀린 방언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붕붕, 윙윙 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길게. 섬. 그 다음에 널빤지 할 때 종, 별, 범. 요즘 범 내려온다 유행하잖아요. 이 샘, 사람. 이 사람도 요즘에 보면 방송인들도 그냥 사람 이렇게 해버려요. 사람. 삶이라고 길게 할 걸 삶을 그냥 삶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군벙이, 접이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세종대왕 때 상성은 지금의 장음이에요. 80%가 지금도 그렇게 전통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제 때 만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쪽을 보시면은 4번 장단음 구별의 현실적 근거. 이것은 표준 발음법에서 장단음 규정을 그냥 모아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5번 표준 발음을 하게 할 방법. 자, 거기서 굵은 대목 좀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좀 길어져가지고. 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사용한 방법대로만 하면 한국어의 발음뿐만 아니라 의미까지 정확하게 표기하게 된다. 자, 세종대왕이 아래서 셋째 줄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다음에 수립해 놓은 한국어 표기 원칙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한자어는 한자로, 토박이만은 정음으로 적는다. 한자어는 한자로 적고 토박이만은 한자로 적을 수 없는 낱말이니까 정음으로, 요즘 말로 하면 한글로 적는다. 이렇게 구별해서 적었어요, 세종대왕은. 자,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16쪽을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사진 봐주세요. 용비어천가 아시죠, 여러분들?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의 제1장 보세요. 용비어천가.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동 한자죠. 이거 훈민정음을 안 적었잖아요. 육룡 한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 나라샤 일마다 이거는
토박이 반이니까 정음으로 적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었지만 훈민정음만으로 글을 적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 전용이라는 것은 세종대왕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종대왕의 뜻을 정반대로 조작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이렇게 한자어는 한자로 적어라. 토박이 말은 훈민정음으로 적어라. 이게 세종대왕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어기본법은 한글로만 적어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도 잘 알 수 없게 되고 발음 엉망이 돼버리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국가의 어문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너무 가서 제가 이제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제 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장단음의 구별은 세종대왕 때 있었던 사성의 근거를 두고 있고 그 전통은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다. 지금도 그거를 지키면서 발음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 주로 서부지방 방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필요 없다느니 뭐 하는 것은 자기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거를 억지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장단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종대왕의 뜻은 뭐냐? 한자어는 한자로, 토박이 말은 훈민정음으로, 요즘 말로 한글로 이렇게 나눠서 적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아시고 한글 전용이 잘못된 걸 아시고 국한자 혼용 하시면 의미도 통하고 발음도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당대학교 애썼습니다. 김창진 교수님, 아유 정말 말씀 들으면서 제가 다 답답도 하고 속도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는 영어를 뭐 정말 못합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마사추세츠주를 가려고 하면 I want to go to Massachusetts 이러면 영원히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액센트. 우리는 장음 단음이 있지만 거기는 서양말에 액센트도 있다는 거죠. 마사추세츠 그래야 추의 액센트를 넣어야 마사추세츠주를 간다. 그 영어는 왜 액센트에 신경을 쓰면서 한국말은 장음 단음을 무시하냐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제가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나 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어려서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을 눈치껏 듣고 눈치껏 하고 그다음에 뭐 커서도 눈치껏 한 것 같아요. PD가 찡그립은 안 하고 웃으면 하고 이렇게 눈치만 보자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말을 했지 진짜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도 막 제가 되게 부끄러운 거 있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김창진 교수님의 한국어 표준 발음과 장단음의 혼란 아주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